네, 안녕하세요. DB증권 남인욱 선임연구원입니다. 앞서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기초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지금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도입 영향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분기 기준 국내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 거래 대금은 약 57조 원입니다. 이 중 약 83%가 테더사가 발행한 USDT를 통해 거래되고 있고 17%가 서클사가 발행한 USDC를 통해 거래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디지털 자산 기본법 같은 경우는 디지털 자산의 자본금 요건을 5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하향하면서 은행이 아닌 민간 핀테크사, 금융사들도 발행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 자산 혁신법 같은 경우는 자본금 요건을 10억 원으로 상향하고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검사 권한을 강화하는 등 주로 자본 요건을 강화한 점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에 도입됐을 때 과연 니즈가 있을 건가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으신데요. 이 부분을 소비자와 가맹점 입장에서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소비자 같은 경우는 국내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지니어스 액트와 같이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실제로는 효익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 표를 보시는 것처럼 국제 송금, 해외 환전, 국경 간 B2B 결제 등 수수료율이 절감될 수 있고 송금 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의 소비자 니즈가 적다고 판단돼서 아무래도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가맹점 쪽인데요. 가맹점 같은 경우는 정산주기 단축과 수수료율 절감 측면에서 도입 니즈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통상 가맹점 입장에서 소비자의 결제 대금을 정산받기까지는 약 일주일이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정산을 받을 경우 실시간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고 기존의 3% 정도의 수수료율이 대폭 낮아진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소비자보다는 가맹점 입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활용 니즈가 더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요 이슈를 말씀드리면 발행과 유통을 같이 할 수 있냐인 것 같은데요. 저희는 발행과 유통이 분리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왼쪽 표를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LTO가 제도화됐을 당시에 투자자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 이슈로 발행과 유통이 분리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보시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기 또는 특수관계자의 매매, 그 밖에 거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발행과 유통이 분리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가상자산의 해석 범위가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하는지과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행과 유통이 분리된다면 발행사와 유통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먼저 발행사의 경우 크게 준비자산의 운용 수익 그리고 수탁 수수료 같은 수수료 비즈니스가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잘 아는 서클 같은 경우는 준비자산의 일부를 대형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고 일부는 펀드를 통해서 단기국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스테이블 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한 업권은 주로 은행과 핀테크, 일부 소프트웨어사로 디지털 자산 혁신법상 자본 규모와 비례해서 발행량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중소 발행사가 난립할 수 있으나 향후에는 자본 여력이 높은 대형 발행사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통사인데요. 유통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가상자산 지갑과 환전과 정산 수수료로 구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가상자산 지갑은 카카오페이, 토스와 같은 간편결제사들이 수행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싱가포르의 그래페이 같은 경우는 스트레이츠 X라는 발행사와 연계해서 가상자산 지갑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것 대비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할 경우 마진율이 약 2배에서 3배 정도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전과 정산 수수료인데요. 이 부분은 피지사라고 하는 결제사들이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지사는 쉽게 설명드리면 가맹점의 신용카드와 같은 결제 수단을 연결시켜주고 환불을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유사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소비자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해도 가맹점 입장에서는
원화로 정산을 받고 싶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피지사 같은 결제사들이 중간에서 원화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환전해주고 정산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해외 글로벌 핀테크들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팔을 말씀드리면요, 페이팔은 발행과 유통을 겸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원칙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은행이나 신탁회사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금융기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페이팔은 팍소스라는 신탁회사를 통해서 PYUSD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계약관계에 따라서 PY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자산 운용 수익은 페이팔이 수취를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래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페이팔 앱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하고 또 결제에 활용하고 송금을 하는 형태로 유통 역할 역시도 같이 병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싱가포르에서 활용되고 있는 그랩페이인데요. 그랩페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페이팔과 같이 현재 국내 간편결제사의 벤치마크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소비자가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를 하면 이를 그랩페이에 전송을 하고 그랩페이를 통해서 결제를 함으로써 가맹점은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현지 화폐로 정산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반대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를 할 경우에도 그랩페이는 중간에서 스트레이트 X라는 발행사를 통해 환전 및 정산을 하고 가맹점에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정산을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내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된다면 카카오페이, 토스와 같은 간편결제사 역시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결제사인 스트라이프라는 회사인데요. 스트라이프는 국내의 피지사 같은 결제사들의 벤치마크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맹점 입장에서 스트라이프의 시스템을 본인의 홈페이지에 연결한다면 그 즉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정산을 받고 또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결제를 받더라도 현지 화폐로 정산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이점으로는 스트라이프는 기존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을 때는 수수료를 약 3%,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받을 때는 수수료를 약 1.5%를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측면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정산받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가맹점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정산 니즈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에 어떤 형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될 수 있을까를 정리해 놓은 장표인데요. 먼저 정부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활성화를 추진을 하고 있고, 반대로 한국은행은 안정성 문제로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비은행권, 즉 카드나 핀테크사의 지급결제용 계좌라고 하는 종합지급결제업 라이센스를 도입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결국은 자본 여력이 부족한 핀테크사의 지급결제망 참여에 대해서 금융 불안정성, 디지털 런 등 이슈로 한국은행이 반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은행, 플랫폼, 거래소, 핀테크 등 컨소시엄 형태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도입을 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은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은행이 맡을 가능성이 높고, 말씀드린 대로 간편결제사는 가상자산 지갑, 핀테크사는 정산 역할, 거래소는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디지털자산 혁신법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발행량에 비례해서 자본을 쌓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대로 초기에는 중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대거 나올 것으로 기대하나 종국에는 대형사 위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좀 재편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국내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밸류체인 예상도인데요. 보면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입장에서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를 하고 이를 카카오페이나 토스와 같은 가상자산 지갑에 전송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가게나 식당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하고,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피지사들을 통해서 현지 화폐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국내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가 된다면 결국에 유통 부분의 수혜를
말씀드리면요. 시장 확장보다는 믹스 개선, 즉 마진이 좋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의 카카오페이 머니 또는 네이버페이 머니와 같은 선불 충전금과 유사하다고 가정했을 때는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서 결제를 하는 것보다 2배가량 마진율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지사의 입장에서도 만원당 100원 이런 식의 정액제 베이스의 수수료 체계에서 퍼센트의 정률제로 수수료 체계가 개편될 수 있기 때문에 마진 개선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시장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점유율 경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제사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다양한 가맹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는 국내 결제사 중에 가상자산 지갑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간편결제사나 피지사들을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된다면 발행과 유통과 관계없이 사실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은 거래소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업비트와 빗썸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들이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주요 주주 중 상장사들을 유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관련 영향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내용 보시고 유익하다고 생각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